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제목이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은 250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그 수단입니까? 이유입니까? 이유. 근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쭉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262로 가시면 아까는 수단이었어요. 그 이유였어요. 끼어든 근거죠. 그죠? 근데 262페이지 가시면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수단은 뛰어든 근거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근거가 있으면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토지정책 수단이 되지만 부동산 정보에 대한 시장 개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수단과 근거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방법을 쓰려면 그냥에 대해 먼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방법을 대치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그러면 수단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근거부터 알아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근거가 몇 페이지였죠? 아까 그죠?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이유라는 게 있죠. 250.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프린트를 내드리면서 저도둑이 나오면 그냥에 대해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 벌써 까먹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저도둑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잘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의 실패가 나오면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갈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으니까 저소득층들에 대한 소득 재분배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죠. 맞습니까? 근데 너무 시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루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항상 대통령 취임사에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하겠습니다라는 건 그냥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고. 자,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건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되죠.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걸 예전에 풀어봤었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받으시게 되면 철을 해놓고 계셔요?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니, 버리는 것 같은데? 철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책에다 껴놨다가 다음 주에 딱 올리면 뭐 하나 딱 떨어져. 야, 이게 공법인가, 개론인가,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갈게요. 따라보세요. 근거, 수단. 근거가 수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거를 알아야지 방법을 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져서 근거와 수단이 그게 그거 같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지? 근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250페이지 보고 있어? 그럼 이거는 수단이야? 그 이유야? 이유. 뛰어들게 된 근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정부 스타트. 정부가 개입하려면 그냥이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정부의 그냥입니까?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까? 이유를 알자는 거죠. 이 근거예요. 뛰어든 근거.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기능이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뛰어든다는 거죠. 정치적과 경제적 뛰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프린트를 풀어봤지만은 옛날에 기출이 그냥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이 들어가면 뭐다? 정치적.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경제적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장이 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죠.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야 돼요. 그럼 저소득층이 나왔다? 이건 뭐다? 정치적.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죠. 그럼 요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져야 돼요? 싸게 져야 돼요? 싸게 져야지만 저소득층의 형평성에 맞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요즘 이제 트렌드는 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시장이 잘 돌아가지만 안 돌아가도 시장이 실패죠. 그럼 안 돌아가면 그냥입니까? 시장의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 나온 게 공공재라는 거 아세요? 공공재는 그냥이야 공공이 쓰는 재화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내니까 무임승차하죠. 그럼 생산이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 적게 나온다는 거야. 맞췄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공공재는 과대 생산, 과도 생산, 과도 생산인 거죠. 생산이 적정하지가 않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과소 생산입니까? 그게 시장 실패라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건 너무 과대와 과소 생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이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예전에 제가 프린트 나눠드렸을 때 저속에 지읒 들어갔죠. 정치적인 지읒 들어갔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혀를 짧게 저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딱 화장실 가는데 저득 그런데 경제적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응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인데요. 시장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아까 너무 과대 생산되거나 과도 생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적정 배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거기 정치적과 경제적 있어요? 그럼 제가 저도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 그게 나오셔야죠. 좀 즐깁시다, 그죠? 찾았습니까? 어차피 2시까지 개겨야 돼, 그죠? 주시겠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4시간을 개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죠? 난 그래서 예전에 이 강의 끝나고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 난 1시간도 못 앉아 있겠어. 대단한 사람들이. 난 움직이는 게 나 이렇게. 내가 부럽죠? 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깨라는 거야, 잠좀, 그죠? 그래서 저도득 그러면 정치적인 나오셔야 돼요. 재밌게 해. 어차피 2시까지 개겨야 돼, 그죠? 그럼 사회적 형평성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이야 저소득을 위한 거야. 누진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내라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공정한 소득지분배고 공공성 공익성이죠. 근데 시장이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죠. 경제적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밑에 2번에 가시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실패가 되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야 되죠. 이게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 원인을 몰라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원인만 알아야 돼요? 대책도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우리 부동산도 정부가 개입을 안 합니까? 개입을 합니까? 하죠. 얘기해봐요. 우리 시장이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완전 경쟁 때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지금 나왔었어요. 그럼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죠.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불완전은 다수가 아니죠. 소수가 그 시장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 가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독가점이라는 것은 대기업들이에요. 그럼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래서 대기업이잖아. 그죠? 크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를 작게 한다, 규모를 크게 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원가 절감이 됩니까? 그럼 생산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다운시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대기업만 남습니까?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죠.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게 되면 얘는 가만히 있다 다시 가격 올려버릴 수 있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를 작게 한다, 크게 한다, 비용을 크게 한다, 비용을 줄인다, 줄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이다 얘기하거든요. 이해 가셨어?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독과점을 규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딱 여기서만 박사라고 딱 처음 얘기하는데 부동산 박사라고 제 박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지 파트 썼는데 SSM이라는 게 뭐냐면 슈퍼마켓이거든요. 자, 우리가 기업 슈퍼마켓, 롯데마트 같은 데는 그냥요 슈퍼마켓이 있죠. 그럼 얘네들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냥입니까? 매장을 자꾸 넓혀 나갑니까? 그럼 대량 구매가 가능해요.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싸게 팝니까? 그럼 주위에 있는 구멍가게가 도산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해요? 그럼 그냥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문을 닫게끔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제 박사 논문은 이제 그 검색창에 SSM을 박사 논문 치시면 나와요. 국회 나오고. 근데 보통 보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서론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오신 거야, 저한테. 그래서, 관심 있으세요? 그때 아니 되는 거야. 하도 야매만 하니까 내 논문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자,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완전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그럼 독과점이라는 자체는 규모를 크게 하죠. 비용을 줄이죠.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전부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가격을 단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이제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게 공공재예요. 무슨 재다? 자, 요번에 모의고사에 공공재가 나왔죠?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럼 우리가 치안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생태공원이라고 나오는데, 자,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이건 정부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그냥입니까? 돈을 안 받습니까? 무임승차하죠. 그럼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던 게 이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대생산, 과도생산이 돼버려요. 맞나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정부죠. 정부는 그냥이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걷어서 이걸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공공재가 시장에 놔두면 그냥입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니까 직접 대책을 써서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제, 자,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배제고 서로 공동으로 하니까 경합하지 않죠? 비경합성이라는 것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보가 대칭합니까? 비대칭합니까? 비대칭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정보가 뛰어드는 이유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완전한 정보가 아니죠. 정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물건이 다 동질합니까? 다 틀립니까? 비동질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동질하다면 그냥입니까? 완전 경쟁입니까? 그럼 1,000원이라는 이게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해서. 그럼 거래를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뭐가 나올지도 다 안 해. 재밌다. 어떻게 이루어져? 은밀하게. 그럼 굉장히 그 거래가 사적이에요? 공적이야? 사적이죠. 그럼 정보 수집이 어렵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정보 비용을 많이 얻어가지고 정보를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요즘 공직자들 막 어떻습니까? 재산이 막 10배 뛰고 막 그렇죠? 그럼 그 정보가 그냥이야? 비대칭해. 비대칭이죠. 맞아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어느 분들이에요? 자,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갑니다. 그럼 정보에 그냥이다 차이가 있다.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비동질 때문에 비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보의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동질성이다, 비동질성이다. 동질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도 시장이 실패죠.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이번에 외부 효과가 시험에 나왔죠. 그 외부 효과가 가장 출제 민도가 높은데 그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이건 정의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이건 규제해야 돼요.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보조해야 되고 부는 부정적이죠. 이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갈게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 위주로 가는데 일단 좀 흩어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251페이지 가시면은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이라는 게 있어요? 불완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죠. 규모의 경제는 그냥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규모를 크게 하니까 대량 생산이 되죠.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에서 이겨버리니까 그냥입니까? 자연 독점화로 갑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러니까 독과점을 규제한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공공재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 공공재는 동그라미 2번 그냥이야 무임승차를 해. 그러면 요번에 모의고사 나왔던 게 사회적 적정수보다 가대생산, 과도생산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죠.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배제. 그래서 우리가 비경합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재는 다른 경제 주체가 소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비경합이고,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야?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럼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동질해서 그래요? 물건이 다 비동질해서 그래요? 비동질의 시장이 실패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심심하실 때.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가 부족한 조치는 역선택인데 참고하시고요.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외부 효과는 별표를 3개를 쳐놨나요? 3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 위주로 좀 가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 원인. 맞나요? 자,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아떼야 돼요. 그럼 갈게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얘기 좀 해봐요. 의도했어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 오늘 이것만 할까? 자, 그러면 뭐 딱 잡아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죠? 생산 과정이나 소비 과정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박스로 이제 정리를 하실 때가 왔어요. 넘겨보세요.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 박스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프까지. 자, 정과 부가 있죠. 자, 그럼 두 가지 다 뭐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 원인. 그래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거의 90% 나옵니다. 외부 효과가. 자, 그러면은 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해복과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유 현상을 본다면 자, 우리 주택 옆에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은 이건 기분이 좋죠. 부정적, 긍정적. 그러면 이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 자, 이 사회적 현상은 맨 밑에 가시면 핀피라고 돼 있죠. 자, 핀피라는 것은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please가 들어갔죠. 핀피인데. 자, 쓰레기 밀입장에 들어섰어요. 이건 그냥입니까? 낫입니까? 냄비야, 님비야. 님비죠. 냄비가 아니야.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밀입장이나 화장터에서 들어서게 되면 현수막 걸죠. 이런 게 이제 님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프론트야드, 백야드,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해요. 플리즈하고 낫이 중요해. 그래서 플리즈 그 핀피 나오면 뭐다? 정. 낫, 님비 나오면 부 이렇게 되죠. 맞출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바꿔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또 외부 불경제라 그래요. 그럼 제가 아까 얘는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죠.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 내가 판매하면 그냥입니까? 생산을 해야 됩니까? 소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산할 때와 소비할 때도 다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어보시면요.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다 생겨요. 생산과 소비도 다 생긴다. 자, 그러면은 들어봅니다. 자, 이건 외부라는 건 창밖의 외부입니까? 시장의 외부입니까? 시장의 외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거래된 걸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매도자 A와 B가 있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으면 상품을 팔면 그냥입니까? 이게 돈을 줍니까? 돈을 주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기구를 통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외부라는 거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외부예요. 시장 밖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토지가 움직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옆에 토지에. 이해 가셨어? 그럼 이것도 옆에 토지에 영향을 주겠네? 자, 그래서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A의 소유자가 자, 어떻습니까? 얘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자,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 환경이 좋아지면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이죠. 맞아요? 근데 자, 아까 이랬어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랬는다, 안 했다 그랬는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익이 있으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줍니까? 무임승차랍니까? 그럼 정원을 가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정회복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그 소비면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정은요, 따라해봐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것이 사적이죠. 사회가 부담하는 게 사회적이죠. 그럼 편익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편익이 더 커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얻는 게 100이라면 자, 이 100에서 그냥입니까? 추가적으로 더 얻었죠. 추가적인 100에서 이 사적에다가 추가적인 10의 추가 편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어느 편익이 더 커졌나요? 사회적 편익. 개인적인 소비가 좀 적게 되죠. 과소소비인데 이제 편익 자체는 잘 안 나오고 생산이 잘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 B라는 애가 이 D라는 애한테 공장 폐수를 내려보낼 수 있죠. 그럼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게 된다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그러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준다, 안 해준다? 나쁜 놈. 그럼 이거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규제해줘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건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생산면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그냥이요 사적 비용이에요. 사회가 부담하는 게 사회적이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하겠죠. 근데 비싸니까 설치 안 해갖고 지가 비용을 100원밖에 안 내는데 여기 양식업을 해요 얘가. 그럼 물고기를 기르잖아요. 양식 폐수가 이렇게 막 있으면 이 물고기가 그냥요 눈깔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은 다 죽죠. 환경이 오염되거든요. 근데 치유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개인은 100원밖에 비용을 안 냈죠. 근데 얘는 100원이에요. 거기다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서 10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개인의 비용을 줄였죠. 그러면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대생산하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그럼 이건 가만히 있어야 돼.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해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를 한쪽이 크면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쪽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작게, 그죠? 적정 배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 가셨어? 자, 그래서 이제 가야 돼. 뭐 했다면 그냥이야 딱 잡아떼야 돼. 준비됐어요? 자, 한다. 시장을 통해서 통하지 않았어. 않았다는 거죠. 시장을 통했다는 것은 사적이지 추가적인 게 안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자,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을까요? 안 했죠. 의도한 게 아니죠. 그럼 이에 대한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딱 잡아떼야 돼. 다시 갈게. 시장을 통했어? 통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야. 가격을 줬어? 안 줬죠. 더 하면 짜증내겠다. 이익에 대한 대가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나왔어요. 맞는 지분이에요? 틀린 지분이에요? 틀린 지분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과?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등호가 누가 크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갈게요. 이 정은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시작해. 원리를 생각하지 글씨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럼 사회가 더 좋네. 개인이 좋아, 사회가 좋아. 진짜 정말 그럼 잘 맞춰야 돼 이제. 커닝하면 안 돼. 밑에 보지 마. 그럼 사적 비용이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가볍게 본다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여기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줄 수 있죠. 그냥입니까? 쓰레기 봉투가 들어갑니까?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우리가 봐봐. 사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무임승차하죠. 그럼 자 보세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다 봐봐. 사적 비용, 하적 비용이죠. 이렇게 사회가 더 유리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이 그냥이에요.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간 거죠. 맞나요? 좀 제발.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적게 됐잖아. 나 힘들어 죽겠어. 얘기 좀 해봐. 짜증나지. 4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사점비 많이 들어갔죠. 맞습니까? 그럼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죠. 맞습니까? 그럼 과대 과소.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누가 개입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냥이야 이 쓰레기 봉투 사줘야 돼. 그럼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공공재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공공재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시장에 맡기게 되면 과대 과소. 과소 생산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소비 입장에서는 편익은 그냥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편익하고 사회적인 편익이 있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어떤 편익이 더 커지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개인의 소비를 적게 했죠. 그럼 과대 과소. 과소 소비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갈게요. 자, 부는요, 아까 공장 폐수를 내려보낸 거 아시죠? 그럼 갑돌이가 양식업 하는 애한테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공장을. 그럼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은 떼죽음이 되죠.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면 생산면에서와 소비면에서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부담이 큰 거죠. 화이팅? 누가 불리하다? 사회가.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개인적 비용을 적게 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사적 비용보다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커진 거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비용을 줄였죠? 그러면 적게 생산해요? 많이. 과대 생산이 되겠죠. 요거 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을 적게 하죠. 사적 편익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사적 편익이 작다, 더 크다. 크고 사회적 편익을 작게 한 거죠. 과대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자, 이건 그냥요. 사회가 유리해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편익은 큰 거죠. 이건 사회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어느 비용이 많이 커졌어요? 사회적 편익이 있고 사회 어떻습니까? 편익은 작죠? 사회적 편익이 작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정해일보가가 생태공원이 발생됐다고 나왔어요. 그럼 생태공원이 주위에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주택 수요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럼 우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곡선을 본다면 자, 가격과 양이에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공급은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공원이 생기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움직여요. 맞나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이렇게 돼서 우측으로만 갔다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상향했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우상향. 작년에 이 곡선에 이동이 나왔었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측이라는 자체 이 앞대가리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냥입니까? 양이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움직인 거죠. 맞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손들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상승합니까? 양도 증가를 하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의복가는 자 요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하죠. 그럼 규제를 하면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죠. 그런가요? 줄여버려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자 그러면 규제를 해서 우리가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그럼 공급자한테 얘한테 규제를 하죠. 그래서 얘한테 어떻습니까? 오염에 대한 그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켜요. 그럼 얘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줄어든다?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좌측으로 움직여요. 맞나요? 그럼 좌측으로 얘도 그냥 있어요? 이것이 올라갔어요.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러면 좌측으로 갔다는 건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그냥요 따라가요. 따라가고 가격을 한다?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요 주택 가격도 올라가요. 임대료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뛰어들어서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지금
정의보가와 부의보가가 박스가 있나요? 자, 정은 외부 경제로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하지 않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는 어떤 게 크겠어요? 자, 보고 좀 얘기하세요. 사적 비용이 크죠? 나 미치겠어요. 나 눈물 날려고 그래요. 사회가 불리하잖아요. 사회가 유리하잖아요. 유리. 병이니까. 유리하니까. 나도 헷갈리잖아. 본인 얘기하니까. 미치겠어 그냥. 사회적 비용이 적죠.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편익 입장에서는 어떤 편익이 더 큽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죠. 과소예요. 과소.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건 때려줘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죠?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핀피고 부라는 것은 외부 불경제죠. 그럼 이거는 얘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어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과다 생산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편익은 개인의 편익이 컸죠. 과다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찾았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정과 부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정은 그냥요 과소예요. 부는요 과대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저를 보세요. 정은 무조건 과대다 과소다. 과소가 나오고 공공재 같은 거니까 부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도 맞고 과다도 맞거든요. 맞아요? 그럼 정은 과소가 나와야 되고 얘는 과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잘 돼요. 근데 이따 점심시간에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이따 부대찌개. 그래서 오늘 부대찌개를 드세요. 그 부대찌개라는 자체는 부대가 중요한 거예요. 부는 과소 과대? 과대가 중요한 거. 정은 과소가 된다는 거지. 뭐 먹히면 갖고 가고 안 먹히면 그러다 부대찌개. 먹혀요? 먹히면 갖고 가고 말은 말고. 알겠죠?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세요. 잡으세요. 자, 아까 정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외부 불경제는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거든요. 얘기 좀 해봐. 어머, 교수님, 부가 안 보이지만 얘가 불경제가 부의 복가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다라는 건 많이 생산하잖아요. 적게 생산한다, 많이 생산한다. 많이 생산해요. 알겠습니까? 어머, 교수님, 부대찌개가 안 보여요. 그러지 마시고, 불은 그냥이야 많이 나와. 불은 안 좋지. 그냥이야 불만이 많아. 그 많은 걸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씨. 아시겠어요? 부대찌개를 가든 불만을 가든 아무거나 가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죠? 부는 과소 과대? 과대로 가야 돼. 그럼 정은요? 과소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규제를 하거나 과징금 환경부담금을 부과시키죠. 그럼 얘는 생산은 소비를 감소시켜서 균형으로 가자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정의복과든 부의복과든 그냥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럼 정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입 수단입니까? 근거가 됩니까? 근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그러면 밑에서 얘기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그냥요 일치시켜야 돼요. 같게 만드는 거거든요. 얘기 좀 해봐. 한쪽이 크다고 한쪽을 또 너무 쏠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이따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게 돼 있죠. 그냥요 한쪽이 커요. 그러면 그냥에다 무조건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한다는 게 모의고사 나왔었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넘기시면은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뭐의 실패? 정부의 실패. 찾으셨습니까? 정부의 실패는 자 지금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아직 안 끝났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이 끝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한 뛰어든 건 좋았지만은 그냥입니까? 더 강남의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는 시장에 기능이 없어요? 기능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아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너 기능이 있니? 자구가 정량 아시죠? 자가 뭐죠? 자고가만 알아요. 자원배분이죠. 미치겠어요. 자원배분. 자고가 정량.
그럼 자원 배분은 안 한다, 자원 배분은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쪽으로 이윤이 배분되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럼 정보가 비대칭하죠. 효율적인 배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 배분은 있지만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된다, 안 된다. 그냥이다, 시장의 실패다.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지나온 조건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그냥입니까? 집값이 또 올라갔습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이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개입이 전제됐습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진 거죠? 시장 실패다, 정부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죠. 지금 정부의 실패를 보고 있어요?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갔죠?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했죠. 그럼 더 좋아졌어요? 악화됐어요.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그럼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날 수도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 보시면은 3번을 가보세요. 시장기구를 통한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코즈라는 애가 있죠. 자, 코즈라는 애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 때문에 코즈라고도 하고 코오즈라고도 하고 코즈의 정의인데, 그러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죠.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이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폐수를 내려다 보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나쁜 놈.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맞아요? 그럼 얘는 시멘트 공장 이 공급자를 가만히 있어야 돼? 규제를 해야 돼. 맞아요? 우리한테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죠. 얘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어느 쪽? 좌측으로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죠.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뭐의 실패야? 그냥 모르면 가만히 정부의 실패. 누가 개입해서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요. 맞나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고, 아까 을돌이가 피해를 볼 수 있죠. 얘한테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해서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요. 그러면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내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정부가 개입 있이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코즈의 정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그럼 정부 개입 있이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없이 동그라미 쳐야지. 거저 먹으려 그래. 그럼 그냥이야 스스로 할 수 있어. 스스로 사적 경제 주체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란 색깔 보시면 현실에는 코스 정리의 외부 효과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이제 풀기 전에 잠깐 넘겨보세요. 우리가 프린트를 풀려면 요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좀 넘기시면 옆뒤 263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자, 263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지역지구제도 이제 어떤 거냐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적인 거는 이제 학문적인 접근인데, 자, 요거는 자 들어가 볼게요. 주택과 주택이 있으면 공장이 있어요. 그럼 아까 공장이 폐수를 내려게 되면 주택이 환경이 안 좋아지죠.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은 걸 어울리게 하는 걸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럼 토지 이용 규제를 쓴다는 그 정책 수단을 쓴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건 정외복가입니까? 부외외복가입니까? 부외복가죠. 그럼 부외외복가가 아까 시장의 실패라고 했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형적으로 바꾸겠죠. 외부 효과를 그냥입니까? 해결했습니까? 했죠. 이해 갔나요? 갈게요. 지금 지역지구제 보고 계셔요? 갑니다. 자, 정부가 어울리지 않은 토지용을 그냥입니까? 규제를 했습니까? 그럼 부해복가라는 게 떴나요? 얘기 좀 해봐. 부해복가에 차단했죠. 그럼 이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도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요. 부해복가를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써서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토지 효율성을 높인 거죠. 이해 갔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니다. 오늘 프린트 2번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종합선물 세트인데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풀면 내부 효과를 하산해도 좋습니다. 언제 기다려? 1번 맞습니까? 왜 틀었죠? 아까 딱 잡았다라고 했나요? 의도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요즘 트렌드가 뭐가 뭐보다 크다는 게 트렌드거든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개인의 편익이 커졌습니까? 사회가 불리하죠. 불리하면 과소, 과대 생산이 된다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했죠.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어가니까 정이죠. 그럼 과대가 아니라 과소가 되겠죠.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렵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기출인데 새로 조성된 공원에 키적성이라는 정해복과가 발생했죠.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우측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이제는 그 우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우상향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좌측이 맞아요? 우측이 맞아? 우측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해복과 아까 정부가 규제했죠. 그러면 규제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죠. 일로 와봐요.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공급만 줄어들었죠. 그럼 공급만 줄게 되면은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따라갑니까? 양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지역지구제 배우셨죠? 지구적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셔야죠. 아까 했잖아. 지역지구제가 부해복과를 차단했잖아. 그러면 그 토지이용 규제잖아. 그럼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셔요. 토지이용 규제가 돼서. 아시겠죠? 그럼 없다가 맞아요? 있다가 맞죠? 있다가 맞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가 보통 틀린 지문을 찾으라는 게 쉬운 문제예요? 옳은 지문을 찾으라는 게 쉬운 문제예요? 물론 둘 다 힘들겠지만은 옳은 지문을 찾으라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 옳은 거를 찾은 게 많으면 그 문제가 어려운 모의고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틀린 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옳은 건 그냥입니까? 다 틀린 걸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거든요. 화이팅 하세요. 자, 갑니다. 2번에 1번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3번 좌측, 우측. 자, 4번 양 증가, 양 감소. 자, 5번 해결수단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갑니다. 하십시오.